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훈입니다. 3월 4주차 3월 22일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은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서울은 문세영 기수의 기승정지, 이 5명의 기수가 기승정지인데, 자, 그 중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 때문에 이번 주 기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문세영 기수의 이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작하는 경주부터 좀 난관입니다. 9번 누리질주를 비롯해서 5번 세명고스트, 6번 걸작에피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세명고스트라든지 걸작에피 이 발걸음 자체가 못 믿는 마필들이죠. 더군다나 외곽의 누리질주,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3마리 다 솔직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는데 편성 자체가 워낙 좀 기복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 발걸음이 부족한 마필들이 많이 있죠. 거기다가 누리질주가 조금은 양호해요. 뭐가? 훈련 상태가.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지만 훈련 상태가 좀 양호하고, 세명고스트라든지 걸작에피는 등 떠밀려서 팔려기는 팔릴 텐데 와야 오는 마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번 경주 좀 보고 있는 복병 마필 7번 지산 프렌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명고스트라든지 걸작에피를 못 믿기 때문에 이 지산 프렌드를 보고 있는 이유인데, 자, 이유는 일단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요즘에 코지 기수가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스타트 능력은 빠르죠. 빠르게 앞선을 좀 장악을 할 수 있고, 안쪽에서 빠른 거는 이제 4번 스타벨리가 있기는 한데, 스타벨리가 김태훈 기수가 스타트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도 코지 기수의 지산 프렌드를 그냥 훅 넘어갈 것 같아요. 코지 기수가 스타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또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주 거리가 1200이고 직전에 데뷔전 뛰었을 때 발걸음은 별로였지만 주행검사 때 보였던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기수 변경으로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이 7번 지산 프렌드가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로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2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라도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경마를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2경주입니다. 4등급 1200m로 펼쳐지는데 반가운 마필이 나오죠. 5번 탄성의 반석. 직전에 안 팔렸어요, 데뷔전에.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복승식은 44배, 쌍승식은 75배를 적중을 했던 이제 그런 마필인데, 일단 아직도 꼬리는 짧습니다. 꼬리는 짧은데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좋아요. 직전 데뷔전 뛰고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탄성의 방석은 직전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가 된 발걸음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이스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수가 변경됐죠. 그리고 사주에 공백도 좀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어요. 공백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 상태가 좋아졌고, 마이야 기수로 변경되면서 일단 스타트 능력도 보강이 되었고, 무도 뭐 조건 자체가 탄성의 반석이나 나이스포스 두 마리의 인기 마필이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성을 만났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서 지금 나이스포스의 문병기 조교사, 그리고 안쪽에 문병기 조교사 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얘도 캄비그레이트도 발걸음이 나쁘진 않아요. 직전에도 마방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경주를 내보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한 발걸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21조에 문병기 조교사 마방인 두 마리, 이 두 마리가 어떻게 양공작전을 펼칠지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얘는 뭐 당연히 좋아졌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 뭐냐?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 외곽에 있는 하민스톤입니다. 하민스톤.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기는 한데, 자, 그래도 또 오수철 기수가 열심히 탈 때는 또 열심히 잘 타죠. 제가 보는 이유는 일단 게이트가 외곽인데 선입전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선행갈 마필들이 안쪽에서는 빠른 말이 없고 중간에서 아트캐쳐하고 나이스포스 두 마리가 있거든요. 이 두 마리가 선행 선입으로 자리를 딱 잡아주면 아무래도
나이스 포스가 선행 갈 확률이 높겠죠. 잡아주면 카민스톰도 바로 이렇게 9번 나가고 따라가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우수출 기수라면은 마이야 기수 보고 나가는 거 보고 그대로 붙여서 따라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리 잡기가 또 수월하고 편하니까 외곽 게이트 출발에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직전 경주 뛰었을 때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 전개 2점 가지고 있는 11번 카민스톰. 직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발걸음이기 때문에 자, 복병 마필로 카민스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 3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5번 카라케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도 좀 조기 상태는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저조한 발걸음이었고 이번에는 직전 경주 이제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 게이트 조건도 5번으로 좋아졌어요.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직전에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유승원 기수로 기수 변경까지 되었고 그래서 성장세 보이고 있는 카라케이가 최대 관심 마필이 될 것 같고 자, 카라케이하고 최저 배당을 만들어주는 게 9번 트레비스입니다. 자, 트레비스라는 마필은 28번을 뛰었습니다. 28전을 뛰면서 1착도 빵, 2착도 빵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29번째 뛰면서 입상을 들어온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편성이 약해도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최저 배당을 과연 믿어도 될까? 저는 좀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중에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6번 히어로 초이스와 7번 레이디버드입니다. 히어로 초이스는 현장에서 팔려요. 팔리는 마필이고 레이디버드는 안 팔려요. 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 자, 근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감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량을 가지고 있는 레이디버드가 선입전개까지 할 수 있는 전개도 잘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괜찮은데 저는 이 복병 마필, 안 팔리는 복병 마필이죠. 거의 뼈판으로 팔리는 복병 마필인 이 7번 레이디버드가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레이디버드를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넘어갔습니다. 5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7번 파사킹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아줄 거예요. 현장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을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조개 상태도 좋습니다. 직전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단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이 되고 자, 파사킹을 비롯해서 팔려준 마필 안쪽에 학단대세 그리고 로열베스트 이 2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아줄 건데 여기에서 발걸음이 좀 밀리지 않는 마필은 칸누트거든요. 3번 칸누트 같은 경우에는 확산대세라든지 로열베스트하고 비교해서 발걸음이 밀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었어요. 스타트가 괜찮게 나가는 마필인데 요즘에 발주 악벽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주기 안에서 좀 늦발주를 하고 요동하고 늦발주하고 그런 좀 발주 악벽이 생겼는데 스타트만 빨리 끊어준다고 그러면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발걸음이 밀리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3번 칸누트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되고 자, 이번 경주에서 최대 복병 마필 저는 11번 슈퍼 블루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슈퍼 블루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좀 3개월 정도 휴식을 좀 잘 취하고 이번에 이제 넘어온 마필이죠. 3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와가지고 잘 뛰어줬고 이제 그 승급전 바로 5등급 승급전에 1800m 장거리에 출전했습니다. 직전 경주죠. 1800m 갔다가 이번에 다시 경주 거리 1400으로 적정 거리로 줄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해야죠. 왜? 승급전에 아무 의미 없이 장거리를 갔어요. 이제 장거리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한번 돌아오겠죠. 숨통이 터지니까. 그러고 나서 승급전 적응하고 바로 적정거리 1400 중거리로 다운시켜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어도 상태가 괜찮아요. 전개도 잘 나오고. 자, 그래서 이번 서울 4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은 슈퍼 블루문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경주는
9,000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 5마리나 됩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의 마필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어요. 단거리 경주에서. 자, 단거리 경주에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왜 제가 메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느냐. 최대 인기 마필이 마이티로우입니다. 현장에서도 최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뭐, 괜찮아요. 암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수말들하고 뛰는 경주가 아니라서, 암말 한정 경주라서 괜찮은데, 자, 마이티로브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터보차지, 라운드 펌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려주고 있거든요. 전부 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 그런데 이번 경주를 잘 보시면, 발걸음은 얘네들하고 거의 맞짱을 뜰 수 있죠. 충분히 되죠, 충분히. 근데 인기 마필들의 지금 요 근래 성적이 괜찮으니까 얘네가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말들을 뛰었던 거를 보면 얘가 이기고도 남아요. 충분히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왜?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었으니까. 근데 요쯤에 보니까 저번 훈련 때부터 약간의 변화를 좀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보니까 확실하게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지면서 발걸음의 탄력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 복병 마필이 있는데 안 팔려요. 인기 마필들이 먼저 팔리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기본기 좋은 그 마필이 지금 복병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번에 이 차를 놓치고 나면 다음번에는 인기 마필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여기서 노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병 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는 나비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나비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중간에서는 임다빈 기수의 히어로짱, 이 둘이서 같은 경주 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달콩이죠. 자, 임다빈 기수와 김태희 기수가 지금 같은 경주를 타고 있고, 이혁 기수가 달콩을 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기마 3마리 다 괜찮죠. 그리고 경주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달콩도 히어로짱도 나비드도 다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인기마 3마리는 변함없이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정말 좀 폭탄 마필을 좀 한 마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일본 원캐쳐. 얘가 좀 아예 그냥 백판이죠. 아예 백판이고 안 팔리는 마필이고 현장에 가서도 안 팔릴 거예요. 왜? 1700m 거리 경험도 없는 데다가, 자, 이 원캐쳐라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3점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3점밖에 뛰지 않으면서 보여준 발걸음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느냐. 12월 4일에 거세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가 거세 이후에 첫 경주였습니다. 거세 후에 별로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거세하고 나서 직전 훈련하고 이번 훈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하게 훈련 때 변화는 있습니다. 발걸음의 탄력도 좋아졌고 보폭도 좋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가지고 있고, 1700m 경주의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모든 조건은 다 좋거든요. 단지 이제 거리 경험이 없다는 부분과 아직까지 뭐 보여준 발걸음이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백판 마필 취급을 받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변화는 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원캐쳐가 이번 경주 좀 최대 복병 마필이 아닐까. 인기 마필 3마리는 뭐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1번 원캐쳐는 뭐 삼복승식이라든지 아니면 북연승식이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좀 좋은 배당이 나올 마필,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로 원캐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사탕소녀죠. 야, 푸르칸 기수가 참 요 근래 막군도 많이 깨고 들어오기도 또 잘 들어옵니다. 원래 제가 나오면은 거의 지우는 기수인데 요즘에는 좀 못 지우겠어요. 얘가 하도 좀 요즘에 자주 입상을 해서 요즘에는 좀 보고 있는데, 자, 사탕소녀는 푸르칸이 진짜 잘 탑니다. 원래 누가 탔었죠? 원래는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그때까지 별로 성적이 안 나다가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서부터 얘가 잘 뛰어요. 계속 꾸준하게 잘 뛰고 있어요. 장거리도 믿어줘야죠. 믿어줘야 되고, 자, 안쪽에 이스트 웨스트
직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팔리는 마필이고, 또 한 마리는 MG베스트. MG베스트는 감량이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이기는 한데 직전에 압도적인 걸음 차이를 보여줬죠. 7마신인가요? 그쵸. 7마신을 이겼어요. 7마신 압도적으로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 3번 안쪽 3마리가 세트로 팔려주고 있는 경주입니다. 1번, 2번, 3번 다 좋죠. 사탕소녀, 이스트 웨스트, 그리고 MG베스트 이런 마필들 지금 전부 다 장거리를 다 뛰고 소화를 하고 컨디션도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빼놓으면 안 될 말, 그게 뭐냐? 저는 8번 KN라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N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0m 경주 경험도 충분히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2번의 경주는 복귀하고 뛴 거고, 그 전에 이제 11월 17일 경주가 6개월 동안 휴양을 하고 와서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전 때는 약간 좀 몸이 무거웠고, 그 다음 경주였죠. 12월 경주하고 2월 경주에서는 확실하게 몸이 풀리니까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KN라이트라는 마필이 6개월의 공백을 가지면서 확실하게 이 몸의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복귀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복귀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8번 KN라이트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마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을 이번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문세영 기수 기승 정지이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유승환 기수가 한 번씩 보면은 좀 경마 팬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인기마가 자주 부러져가지고. 자, 그런데 내일 KN라이트는 좀 아무래도 열심히 잘 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6개월 휴양이 제대로 잘 먹힌 복병마필 KN라이트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는 1번 시티킹이죠. 지금 1번 시티킹 같은 경우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에도 이제 선행을 갔던 마필이죠. 선행을 가서 좀 잘 버텨내는가 싶었는데 안 됐죠. 근데 제가 장추열 기수였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인기 마필인데 불안한 인기 마필로 현장에서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왜? 부담 중량이 갑자기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3.5kg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게이트는 3번이었고, 다른 마필들은 좀 좋아졌는데 얘는 부담 중량이 올라가서 좀 단점이 더 노출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부담 중량 57kg로 안쪽 1번 게이트 코지 기수 직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높은 부담 중량을 경험을 하고 얘가 체구도 좋아요. 직전에도 525kg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525kg짜리가 무슨 부담 중량 56kg를 타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타는 말들 있는데 간혹 부담을 타는 말들도 있습니다. 550kg 가다가도 부담을 타는 마필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벤치프레스 드는데 어제보다 조금 무게를 더 올렸더니 못 들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좀 낑낑대면서 힘을 좀 써보면 다음날 되면은 들어집니다. 이게 무게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들도 직전에 부담 중량이 팍 올라가니까 조금 부진했는데, 한 걸음 부족했는데, 자, 이번에는 직전에 적응하고 두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8번 트라움킹이 최저 배당으로 빠지는 마필입니다. 자, 트라움킹은 감량 2kg가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자, 이번 경주의 트라움킹은 왜 봐야 되느냐? 이제 직전에가 4개월 동안 좀 공백을 좀 가지고 경주로에 출전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이 현장에서 체중이 18kg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주에서 약간 좀 경주에 텀이 있는데 체중이 불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빼죠. 얘가 좀 몸이 무거울 것 같네 하고 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직전에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대놓고 추천을 드렸어요. 왜? 체중이 좀 불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상태를 보니까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보폭도 좋고 뒷다리가 막 쑥쑥 들어가는 게 말이 예시장에서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체중 부른 거는 괜찮다. 여기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제가 현장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8번 트라운킹입니다. 안쪽에 시티킹은 제가 직전에 빼드렸던 마필이고. 자,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이제 최저배다. 두 마리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 또 한 마리가 뭐냐? 한번 라파예트. 자, 라파예트는 실상 보여준 건 별로 없어요. 보여준 건 별로 없는데 지금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좀 빠르게. 그 말은 괜찮아요. 상태는. 좀 몸이 더 가벼운 상태로 출전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헤리카신 기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수 변경도 되었고, 출전 주기도 한번 바꿔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암말들한테 좀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체 리듬도 있고,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어떤 날은 기분이 좀 내가 좋고, 막 몸의 컨디션도 좋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별로 기분 안 좋은 일도 없었는데 몸이 축 처지고, 이렇게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리듬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뭐 생명체들은 다 그렇듯이 말들도 그렇거든요. 말들도 이렇게 리듬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암말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채식 상태도 좋아. 훈련도 잘 돼 있어. 마방에서 컨디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경주다 가면 성적이 이상하게 안 나요. 자, 그러면 출전 주기를 한번 바꿔줍니다. 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8주, 10주 만에 좀 느리게 출전을 하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써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한 번씩 바꿔주곤 하는데, 자, 일단 얘는 뭐 수말이기 때문에 거세마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이 좀 뭐 그런 파장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니고, 라파예트가 지금 빠르게 출전하고 있으면서 기수가 변경된 조건에 전개도 지금 인코스 최적 전개 조건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빼고 나면 얘가 복병 마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서울 8경주는요. 기수 변경되고 인코스 최적 전개 조건이 좋아진 이 한번 라파예트를 복병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9경주는 전원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당연히 바로다나은이죠. 바로다나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7전 7번 뛰어가지고 7번을 다 들어갔습니다. 우승 5번에 준우승 2번 맞죠? 우승 5번에 준우승 2번을 뛰은 복승률 100%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당연히 팔려주는 마필이고, 김용근 기수가 타죠. 자, 그리고 안쪽에서는 CC1 기수가 요즘에 타면서 아주 좋은 발걸음을 끌어내고 있는 3번 캡틴 타임, 그리고 태평 레전드는 이동화 기수가 자가용으로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세 마리, 안쪽에 3, 4, 5번 세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뭐 현장에서도 5번 놓고 3번, 4번, 3번, 4번 이렇게 3번, 4번, 5번 세 마리가 똘똘마리로 팔려줄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느냐, 왜 추천 경주냐 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바로다나은하고 충분히 맞짱을 뜰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팔려요. 왜? 얘네가 지금 요 근래 뛰었던 게 얘네가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먼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지금 편성표를 보면 짝대기들이 우회로 가 있는 애들이 다 대부분 다 인기 마필로 다 팔리잖아요. 자, 그런데 짝대기가 밑에 있어도 얘가 왜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편성이 안 맞았던, 부담 중량이 높았던, 기수가 안 좋았던, 뭐 말의 컨디션이 나빴던 뭔가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원래 발걸음은 얘하고 충분히 맞짱을 뜰 수 있는 마필이라 그러면 한번 해볼 만 하겠죠. 충분히 해볼 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마필이 지금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려야 된다. 남들보다 먼저 노려야 돼. 그래서 서울 9경주 제가 잘 찾아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마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10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6번 영웅부활이겠죠. 장추열 기수 기승하고 있는 부담 중량은 다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영웅부활이라는 마필은 6개월 동안 휴식을 좀 취하고 복귀 전에 1등급에 전팽 출전을 했습니다. 1등급에 전팽 출전해가지고 약을 기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이제 공백도 좀 가지고 있었고 복귀 전에 점핑 출전을 했으니까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뭐 애기들 고등학교 때 난다긴다 해도 이제 대학생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 학업 수준이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수준, 2등급과 1등급.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3등급, 2등급은. 하지만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상당히 좀 많이 난다라고 좀 보이죠. 자, 이번에 이제 2등급 경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영웅부활을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 자, 영웅부활을 필두로 해서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 강남불청객입니다. 강남불청객은 항상 출전 주기가 문제죠. 강남불청객도 10번을 뛰어가지고 7번을 들어온 마필이에요.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 컨디션 단조로 항상 출전 주기가 문제가 되는 마필이죠. 그렇지만 기본기를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안쪽에서는 3번 업타운 위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 조건도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거리 경주라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인기 마필들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은 뭐냐?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7번 장산스포입니다. 장산스포. 얘는 모 아니면 돕니다. 진짜 모 아니면 아예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도 아예 안 팔려요. 왜? 진짜 모 아니면 도니까. 뭐가 모 아니면 도냐? 얘는 모래 반응이 심각합니다. 모래 반응. 만약에 전개가 모래 안 맞고 외곽으로 2열이나 3열에 딱 모래 피하는 전개, 선입전개 딱 섰다. 그러면은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발가락에 힘 꽉 주고 응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마이야 기수가 스타트가 늦어갖고 안쪽에 들어가서 모래 맞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냥 뒤돌아서 나가면 돼요. 자, 왜? 얘는 모래 맞으면 완전 바보가 돼. 모래 맞으면 애가 그냥 정신줄을 놔버려요. 어떻게 뛸지를 몰라. 자, 그래서 얘는 진짜 발쭉이 문 열리고 딱 1화롱봉 지나가면 200m 지나가면은 내가 이 경주를 쳐다봐야 될지 아니면 버려야 될지가 판단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뭐 아니면 도라는 마필인데,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준철 조교사 입장에서는 작전 지시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한 가지 작전 지시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선행 가면 땡큐인데 선행은 못 갈 확률이 높아. 빠른 말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선행마 보내놓고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보내놓고 옆으로 모래 안 맞게 서라 라고 작전 지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마이야 기수는 그런 작전 지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 이번 경주 모래를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단거리 1200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물론 영웅부활이라든지 강남불청객이 세긴 세죠. 세긴 센데 장산스포도 1200에 모래 피하면 한번 해볼 만해. 한복승식도 한번 해볼 만해. 복승식도 한번 해볼 만해. 자, 그래서 복병마필로 이번 마지막 경주에서는 장산스포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경주를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경마를 하시던지 마지막까지 즐기시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